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쩐당대회, 돈당대회라고 비판하며 이정근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기류입니다. 미국 도청 의혹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나온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권의 지지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검찰의 기획이나 최소한 개입이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란 입장을 밝혔죠. 이런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했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내에 10번 이상 연루돼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네. 대표님, 이게 저희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란 주장 좀 그만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어쨌든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자꾸 이제 같은 워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를 시작한 이래 노웅래 의원 등 계속되는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야당 탄압의 프레임으로만 대응을 합니다. 좀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쯤 되면 해외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사과하고 자진 조사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방문 연구 교수로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도청 의혹 등 수세에 몰리니 국면 반전을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야당 수사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데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와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설전을 벌여왔는데요.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김기현 대표한테는 좀 이렇게 이제 당의 발전을 위해서 좀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제안이나 이런 부분 또 따로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방행정에 전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지.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건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말라고 뭐 그거는. 자, 그래서일까요? 김기현 대표가 실제로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이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다시 한번 대구시정에 집중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최근 김 대표를 겨냥해 정광훈 목사 밑에서 잘해봐라,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며 리더십을 흔든 데 대한 징계성 해촉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구시장으로서의 시정에 집중하시라. 홍준표 시장은 SNS에서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며 반발한 데 이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더 왕성하게 의견을 내겠다.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를 넘어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며 비판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면서 지도부를 겨냥한 설전도 도를 넘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홍 시장이 반발하며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새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결이 뻔한데도 재표결을 강행해 국민을 대립과 갈등에 고통받게 했다면서 자기 편만 보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다시 열리는데요. 여야가 의장이 재협상을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